수원하고 기아는 내가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럼 미적을 극한하고 미분까지만 하면 된다던데 엑제쌤이. 그래서 뭘 얼마만큼 알아서 내가 뭐 어디서부터 뭐 어디까지를 해줘야 되는 거 없어. 극한하고 미분만 책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뭐부터 이거 내용도 다 설명해줘야 돼? 아니면은 그냥 바로 문제 위주로 가도 돼? 내용 조금 설명해줘. 묶어놨어. 그렇게 지수감수하고 삼각함수까지만 묶어놓고 뒤에 책은 미분부터 활용까지만 묶어놓고 책이 두 개야. 그러면은 수능형 문제 그것 때문에 요거를 하라고 해서 수능형 문제로 위주로 뽑았거든. 잠깐만 이거 좀 갖고 와보자. 정석 정도는 봤니? 어? 안 봤어? 큰일인데? 너 어떡하지? 그냥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렴 우리 이제 리미트라는 말 뜻은 아시죠? 리미트 이제 x가 2로 올 때 fx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이 말이 x가 a로 다가간대. 근데 이 a가 실수잖아. 실수의 정의가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a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존재한단다. 그때 이제 y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이제 그 내용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x가 근데 a로 다가간다 이렇게 이 말은 a는 아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a로 다가간다 이 말은 x는 a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a를 향해서 가까이 간대.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요 표현이 아주 작은 양의 실수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양의 실수, 더 작아질 수 있는 막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러면 A에다가 아주 작은 양의 실수를 이렇게 더하니까 이게 A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겠지. 이 이필론이 점점 작아지면,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쪽 한국에서는 생략을 하고 원서에는 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양의 실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시면 여기서 이게 생략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얘는 수직선에서 놓고 보면
왼쪽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에서 아주 작은 양의 실수를 빼면 그러면 이게 A 왼쪽이야. 근데 우리 이제 막 사냥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사냥꾼이 가만히 앉아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감이 멈추면 총을 쏘지 막 움직일 때 총을 쏘진 않잖아. 이유가 뭐냐면 움직일 때 뭔가를 하려면은 힘들다고. 그래서 멈춰놓고 하는 거야. 멈춰놓고. 그래서 왜 야구 선수도 타격 잘하는 애들은 공 멈춰놓고 때린다고 하잖아. 막 이게 날라오는데 딱 놓고 때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 우리가 타격의 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사실은 이제 원래 점이 움직인 자치 이게 이제 선인데 약간 점들이 모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의는 아니지만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가 A야. A 요 점이 그러면 요 바로 옆에 있는 요 점이 A 우극이고 바로 옆에 있는 요 점이 A 좌극인 거야. 그러니까 A 좌극 A 우극이 셋이 딱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랑 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몸통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 가운데가 A야. 그럼 이 오른팔이 A 우극이고 왼팔이 A 좌극이다. 이 사이 틈새에 뭐 다른 애들이 들어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A로 간다 이 말은 A가 아니라는 말이랑 뭐 이제 똑같은 거고. 그럼 결국 의미하는 게 X가 A로 다가간다 이 말은 X가 A 우극이거나 X가 A 좌극이다. 즉 X가 A는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Y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는 게 얘가 이제 그 극한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A를 이렇게 이제 양수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fx가 어떤 값으로 이제 다가가면 그거를 이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 A 좌극으로 갔을 때는 또 fx가 어떤 값으로 이렇게 가면 수렴한다고 해. 그러면 이제 얘랑 만약에 우리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을 건데 수렴한다고 해도 같으면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사람하고 왼쪽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답이 동시에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 보고 있는 사람하고 왼쪽 보고 있는 사람이 서로 값이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수렴하는 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이걸 잘 이제 뜯어봐봐. 여기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X가 A로 다가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얘는 상수니까 항상 같은 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는 애야.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움직이고 있는 애를 안 움직이는 것처럼 놓고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야. 니네 밥 먹을 때 가가지고 내가 옆에서 야 너 몸무게 몇 킬로야? 그럼 막 먹으면서 대답하면 다 거짓이죠.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 먹은 다음에 체중계 가서 이제 몸무게 재려고 딱 서서 체중계 쓰고 딱 서 있는데 야 너 몸무게 몇 킬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탐이 되겠지.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으면 힘드니까 이게 멈춰 있는 경우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쪽 부분이 실수잖아. 실수가 되면 뭘 할 수 있어? 덧셈, 뺄셈, 곱셈, 정의하는 걸로 나눗셈 얘네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수처럼 취급하겠다. 뭐 이게 이제 수렴의 이제 정의인 거지. 수렴의 정의. 그러니까 실수가 안 되면 그러면 연산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관심사가 아닌 거야. 왜? 그래서 뭐 옛날 영화 중에 뭐 있었는데 그 화성 그러니까 그래비티 뭐 이런 영화 있었거든. 기억나는가? 봤어? 재미없어서 안 봤을 건데 거기 이제 여주인공이 산드라 블록인데 우주의 정거장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한 10분 있다가 영화 시작하고 10분 있다가 우주로 날아가.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데 찾으러 안 가. 왜?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발산하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찾으러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수렴하면 우리 지구상에서는 공 던지면은
나중에라도 저쪽으로 떨어졌었는데 하면서 찾으러 갈 수 있잖아. 그게 이제 수렴이고요. 수렴하지 않으면 연산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래 이 수렴 값을 구하는 거는 제일 좋은 게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좋아요. 그래프에서 이제 우측이냐 좌측이냐를 보면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얘를 A 우극이랑 A 좌극을 하나의 수처럼 생각을 할 거야. 여기서 이거는 지금 생략을 하고 쓰는 거니까 얘랑 얘도 그냥 하나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F 1 우극이다 뭐 이렇게 하면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뭐 1.1 같은 거를 이렇게 싹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대충 뭐보다 크다 작다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1 좌극 이런 것도 0.9 이런 거 넣어서 이제 대충 y 값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 뭐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해하실 때는 얘를 하나의 수처럼 집어넣으시고 그게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서술형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건 아니겠지. 이건 자기가 혼자 딱 이거 할 때만 쓰고 서술형 쓸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뭐 이렇게 쓰든가 이런 것들은 리미트 x가 1 우측에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자기가 혼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3페이지야. 수렴하는 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가 이제 수렴을 해야만 얘가 실수가 되니까 그래야만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수에서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누기는 얘가 극한이라고 해도 실수처럼 수렴할 때만 쓸 거니까 그때는 이제 0으로 나눠주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 3페이지 오른쪽 막 이런 거 있는 것도 한 개씩 해야 돼. 뭐 x분의 절대값 x,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막 풀어버리면 그냥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릴 수 있으면. 그럼 절대값은 우리 절대값만 없으면 되는 거지.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1.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는데 0은 못 넣지. 정역에서 빠졌다는 얘기니까 0은 못 넣으니까 그럼 여기서 0 우극은 여기 보는 거야 여기 1. 0 좌극은 여기 보는 거야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 0일 때는 그래서 극한값이 없다. 좌우가 다르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대표 1번을 보시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쟤를 하나의 수처럼 자꾸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t가 어디로 갔대? 무한대 갔대. 이해는 먼저 하고 쓰는 건 다른 개념인 거야. 그래서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좀 큰 거 넣어봐고 100 정도면 수에서 우리 수열 배웠으니까 A 100 막 이런 거 구하려면 엄청 멀지. 그러니까 100 정도면 꽤 큰 거예요. 그래서 t에다 100 정도 넣으면 f 101분의 99 1보다 조금 작네. 그러니까 1 왼쪽을 딱 보시면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정도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99분의 마이너스 401 4보다 조금 크네. 그지? 그러니까 4보다 조금 크니까 4 오른쪽을 보시면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실 때는 넣어서 이해하시고 쓰실 때는 저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제 니는 객관식은 없잖아. 다 주관식 아니야? 그러니까 쓰실 때만, 그러니까 이해는 이렇게 해서 답을 내고 쓸 때는 이렇게 쓴다. 그것만 이제 해놓고 우리는 지금 좀 빨리빨리 풀 수 있게. 그럼 이제 나중에 뭐 2번이나 3번이나 이런 것들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5번을 이제 볼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앞부분에서는 뭐 개념 넣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넣는데 개념으로 보는 문제나. 자, 그래서 5번이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고 2보다 클 때는 얘래. 자, 그래서 f 알파 더하기 함수값이야. 얘는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더한 게 4다. 함수값하고 얘는 뭐 알파가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거하고 우극한하고 더한 게 4다. 그지? 얘가 4개나 있대. 4개나. 그래서 내수의 합이 8이다 라고 했으니까 제일 좋은 게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뭐 1, 2차 정도는 이제 금방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2보다 1을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겠네. 그래서 2,5. 그 다음에 2보다 큰 애들은 직선이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서로 똑같은 게 4가 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이런 애들은 다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얘네 둘이 똑같을 때는 2 더하기 2는 4 뭐 이렇게 돼야 된대. 이제 그럼 여기가 0,1이니까 2 되는 게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2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직선이니까 그럼 직선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2 되는 게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2 되는 게 생겨야 되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렇게 생겨야 2 되는 게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네. 그럼 총 3개지. 그러면 하나가 4개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더 생겨야 되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으면 3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함수값하고 우극한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x가 알파가 2면 얘가 5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얘가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이 2, 마이너스 1이 돼야 4가 됩니다. 4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ax 더하기 b에다가 넣어보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4개를 더하면 얼마냐? 그러면 합이 8이래. 그치? 그럼 얘네 둘 더한 거는 요 가운데가 0이니까 0의 2배 하니까 0이지. 얘네 둘 더하면 그 다음에 2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되는 게 6이 돼야지 4근의 합이 8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6,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6,2가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6a 더하기 b가 2 이렇게 이제 되니까 두 개 연립해서 a랑 b랑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극한은 우리가 수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 두 달 하면 어떡하지? 이 양반한 걸. 자, 그럼 이제 연속도 설명을 할게. 그럼 이제 연속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좀 전에 한 거는 극한값 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게 뭐라고요? a는 아니다라고 했잖아. a 우극이거나 a 좌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x분의 a에서 뭐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된 거야.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럼 요 값이 알파라고 이렇게 잡으면 왼쪽 봐도 알파고 오른쪽 봐도 알파니까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A에서 함수값을 찍어야 되잖아. 요 라인에다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A 때 함수값이 뭐냐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찍어 나갈 건데
찍어 나가는 중에 딱 요 점에 딱 찍히면 걔가 이제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게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꼭 필요한데 이렇게 딱 들어간다 뭐 이런 게 활용 점정인가요? 아 그런 걸 모르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을 찍을 수 있는데 요 점에 딱 맞게 찍을 때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다 이러면 이제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식은 쓸 건데 실제 할 때는 함수값하고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세 가지가 똑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풀 때는 이렇게 하시고 식을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수값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극한값을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속이라 그래. 그럼 이제 근데 얘는 정의가 x는 a에서 정의를 하는 거야 한 점에서만. 근데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연속하고 연결하고는 이건 조금 다른 말인데 우리 연결은 영어로 하면 링크고 연속은 C로 하는데 뭐 C컨 어쩌고 뭐 이렇게 완전 단어 자체가 달라. 그래서 연결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그 영어로 쓰면 링크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링크라고 하면 이제 뭘 떠올리지?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걸리는 게 링크잖아요, 그치? 이게 연결이에요, 연결. 연속은 한 점에서만 하는 거고 연결은 이게 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는 하나만 갖고는 연결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연결은 우리 이제 구간에서 모든 점이 연속이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연속은 정의가 이 한 점에서 함수값하고 극한값만 똑같으면 된다. 뭐 이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x가 유리수면 이 함수값을 x라고 하고 x가 무리수면 1-x라고 하자. 그럼 유리수는 이렇게 yx로 해가지고 유리수면 요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무리수면 이렇게 1-x 잡아가지고 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리수에 비해서 무리수가 엄청 많거든. 유리수에 이제 이 틈들을 무리수가 다 배우니까 그래서 무리수는 거의 실선처럼 그리고요 유리수는 점선처럼 그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한번 볼까? 뭐 2에서 2는 유리수니까 2일 때는 값이 2일 거 아니야, 그치? 2일 땐 값이 2인데 그럼 이 오른쪽에 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2보다 큰 무리수일 때는 극한값이 있고 2보다 큰 유리수일 때는 뭐 극한값이 뭐 -1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두 개가 내용이 바뀌었죠. 하여튼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잖아. 극한값이 없으니까 여기를 쓸 수가 없어서 아예 연속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다 안 되네. 근데 이 점에서만 생각을 해보자. 2분의 1은 유리수니까 함수값이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 2분의 1 오른쪽에 유리수가 있는지 무리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근처 무리수일 때도 극한값이 2분의 1이고 유리수일 때도 극한값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도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서만 연속인 함수가 되는 거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불연속이고 그러니까 연속은 중요한 게 한 점에서만이니까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왜 1학년 때 그 1학기 때 뭐 상하 이런 거 하실 때 나머지 정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식을 세우는 거잖아. 화장실. 알았어, 잠깐만. 식을 세우는 거잖아. 식을 세우는 거니까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 식을 항상 써놓고 생각하시면 돼. 요 식을 써놓고. 자기는 이 식을 써놓고 풀고 답안 있을 때는 이 식을 써놓고. 했어? 갔다 와.
이렇게 2학기는 잘 봤어? 근데 미분이랑 수투랑 미분은 미리 준비를 안 했었어. 옛날 했었는데 옛날에. 까먹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도 정석은 정석 한번 봤어? 그 정도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하고 나머지는 뭐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그래서 일부러 원래 책에서 얘네 맞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렸어. 이것만 진짜 가면은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어차피 저 뒤에 미분 가면 활용 쪽이 또 어려운 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그럼 뭐뭐 2학년 1학기는 뭐뭐 배우는 거야? 시험이? 극한이랑 미분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2학기 때 좀. 그거는 알고. 그러면 그게 뭐 AP 이런 것도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안예산만 하는 거야? 1학년 때는 거의 다 신청 AP 이런 거 안 하고 2학년 때, 2학기 때 1학기는 공통이야? 네. 2학기가 이제 각자 신청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는 공통이야? 네, 이건 이적까지 다. 그렇구나. 다른 애들은 그게 어느 정도 다 돼서 안 나타나는 거구만. 그러면 다 그 화월 때문에 내려 서울 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만. 이번 주만? 그럼 이번 주에 안 나가야 돼. 그렇군요. 앞부분에서는 결국 근데 수능형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는 다 개념이고 정의거든.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왜냐면은 나중에 원서는 다 사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그렇게 보면 개념이랑 정의 위주로밖에 안 돼 있어. 사실 AP 미적분이 국내보다 더 쉬워. 문제도 수능 이거보다 더 쉬워. 뭐 몇몇 개 들어가는 개념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문제는 얘가 더 어려워, 국내가.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 나중에 AP 시험 치면은 웬만하면 다 나오던데요. 저기 대원외고 애들이랑 뭐 이런 애들 뭐 예전에 해보면 국내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더 어려워. 나중에는 더 쉬울 거야. 그럼 뭐뭐 선택하는 거야 나중에? 이번에 선택하는 거는 수학은 선택자가 없어서 안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근데 1학기 때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 이제 막 2학기 되면 이제 네, 2학기 진로 이거? 2학기 때 선대나 보통 그럼 너는 진로를 공대 뭐 이런 쪽이야? 아니면 어느 쪽으로 잡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맞춰서 이제 그쪽에 필요한 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공학 배우면 캘큘러스나 뭐 이런 거 할 거고, 아니면 뭐 이제 통계나 경상지역이나 스태틱스 이런 거 해도. 나중에 다 들어가면 다시 컴퓨터 돌릴 걸 미리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얘를. 저 아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까지 봤니?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지? 안 봤지?
왜 자기는 화학 올림피아드 안 갔어? 화학이 아니야? 아 별로. 화학 화학이 싫어해. 안 돼. 나는 화학 한 번도 안 배워봤어. 화학하고 지구과학하고 두 개를 안 배워보면 물리랑 생물 선택이었어. 그리고 물생 조합이 쉽지 않은데 학교에 과학 선생님이 물리하고 생물을 배웠어. 그래서 우리 때는 학원을 못 다니니까 의지가 없어. 자, 되셨나요? 이제? 자, 그래서 거기 연속은 한 점에서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 나오면 일단 식 써놓고 아는 것만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6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6번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킨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지금은 정의 건드리는 문제 위주로 앞부분을 넣어놨는데 이게 한 번에 여러 개 물어보는 문제들이라서 그래요. ax 빼기 14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만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뭐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2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그래서 8 더하기 2a 빼기 14가 0 이렇게 되니까 a가 3이네요. 그럼 얘가 이제 2 넣었을 때 0 되니까 도일제법을 쓰시면 1, 0, 3, 마이너스 14가 1, 2 올라가고 7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x-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이 이렇게까지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막 함부로 나누면 당연히 안 되죠? 0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fx가 x가 2가 아니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이고 x가 2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정의가 돼 있다고 했으니까 f2라고 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b하고 리미트 x가 b로 갈 때 fx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곱한 게 음수다 이렇게 해놨거든.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럼 이제 만약에 두 개가 연속이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k면 얘도 k가 돼야 되는데 그럼 k 제곱이 음수가 나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 아닌 데를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연속이 아닌 데가 2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b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f2에다가 자 얘는 이제 2로 보내면 되지. 그럼 4 더하기 7이니까 15를 한 게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된대.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내용이 된대. 그러니까 연속이 되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똑같은 거고 연속이 아니면 다를 수 있는 거다. 다른 거다. 뭐 각각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속을 다뤘으니까 그러면 이제 불연속 함수만 다루면 되겠네. 그런데 언제 불연속이냐?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연속만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는 불연속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되는 애들만 지금 배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 동네도 몇 년 안 살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 되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되는 게 불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불연속이 엄청 많아. 자,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함수들이 첫 번째 구간이 아닌 함수 중에서 불연속이 되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x가 a보다 클 때 fx고 x가 a보다 작을 때 gx라고 하면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불연속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분수 함수는 분모가 0이 될 때마다 불연속이 됩니다. 정의를 못 하잖아, 그지? 1점에서 정의를 못 하니까 이때는 불연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우스 함수는 요 내부가 정수가 될 때마다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 가우스 그림이 이렇게 뚝뚝뚝뚝뚝 끊어지게 그리는 거지. 그 끊어지는 점들이 내부가 정수가 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연속이다. 그러니까 다항 함수 뭐 이런 말에는 아 나 연속이고 나 미분 가능해 막 이런 말이 그냥 암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걸 벗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7번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에 대해서 fx분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는 뭐 연속이라고는 안 했고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자 그럼 이제 좌우 극한을 언제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렇게 분수함수라든가 구간이 나눠진 함수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일 때는 좌우 극한을 나눠서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봤어. 절대값이 1보다 이렇게 작으면 F는 X가 1보다 작으면 F는 절대값 X제곱 빼기 X분의 G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 F가 1이니까 GX가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해야 돼요? 요 안에가 0 되는 거, 그치? 0 되면 원래 불연속인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안에가 0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뭐랑 뭐야? 저기가 0하고 1이네? 이제 x는 0에서 함수값 하면 g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함수값은 필요 없구나. 그럼 이제 x가 0으로 갈 때 하고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두 개만 해보면 되겠다. 분모 0 될 때. 그럼 이제 x가 0으로 가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제곱 빼기 x분의 gx의 이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대. 자 그럼 요 안에가 이제 얘를 그리면 얘가 이제 0, 1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0하고 1. 그럼 0 근처에서는 요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양수고 0보다 클 때는 얘가 음수니까 부호를 이제 달리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리미트 x가 0 오른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왼쪽에서는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0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분모가 0이 되지. 근데 우리 0으로 나눠주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G0이 0이 돼야지 이 0으로 가는 요소를 하나 약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0으로 가는 요소를 이제 약분을 해줬으니까 착착착착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G는 다항함수니까 혹시 루피탈 정리도 아니?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야? 네네네네. 아시나요? 아니 니 물어본 거야. 무슨 정리요? 로피탈의 정리야.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게 설명하게. 처음 들어? 그럼 이제 설명하지. 아니 내가 니네를 저 앞에를 미분이나 이런 데를 안 가르쳤으니까 뭘 알고 뭘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로피탈 정리는 뭐냐면 로피탈이 프랑스의 백작 이름이야. 얘 자체가. 그래서 저게 원래 프랑스어로 병원이래, 병원. 저기 이제 영어로 바뀐 게
하스피털 뭐 이렇게 존 로프털. 근데 이 사람이 백작인데 이제 수학 과외를 한 거지. 근데 거기서 이 과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제일 이제 전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학자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이 미적분 과외를 했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알려준 거야. 아, 야,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쉬워.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그럼 제 이름 붙여서 논문을 내도 돼요? 그래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는 이런 꼴에서 x가 a로 가는데 fx도 0으로 가고 gx도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둘 다 미분 가능할 때 쓰는 거야. 0분의 0꼴이고 얘네 둘이 미분 가능하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지. 의미상으로 만들고 여기가 이제 x는 a인데 얘가 여기 이제 fx고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야. 얘가 뭐 gx가 이게 뭐 gx야. 얘네 둘을 이제 그래서 나눈 걸 생각을 할 건데 그럼 0 근처니까 0 근처에서 얘네 둘을 이렇게 짧게 잘랐다고 생각을 할 거야. 짧게 잘라서 내가 얘를 크게 확대를 하니까 이게 f고 뭐 얘가 뭐 g가 됐다. 뭐 여기가 이제 0을 기준으로 얘가 g가 됐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곡선을 짧게 자르면 얘가 직선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요 f분의 g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요 가로를 똑같이 또 만들 수 있잖아. 그럼 가로분의 세로,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한 걸로 나누는 거나 이거분의 이거로 나누는 거나 똑같지. 가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차피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면 얘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그러니까 f0도 0이니까 이 식을 이렇게 gx 빼기 ga도 0이고 fx 빼기 fa도 0이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분모를 x-a로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죠. 0이 아니니까 x-a로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죠. 0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나눠놓으면 얘가 수렴하고 수렴해야 리미트를 쪼갤 수 있거든. 그치? 그 말이 없으면은 리미트가 갑자기 하나 있는 게 두 개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다른 건데 극한에서는 수렴하고 수렴할 때는 리미트를 각각 띄워도 된다. 이렇게 연산에 정의를 해놨어. 그래서 얘를 각각 띄면 리미트 그래서 요 말이 있어야지만 얘가 미분계수가 존재해야지만 이걸 띄울 수 있는 거야. x가 a로 갈 때 얘가 x-a분의 gx 빼기 ga고 얘는 x-a분의 fx 빼기 fa가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g'a가 되는 거고 얘가 f'a가 되는 거니까 각각 미분 때려서 기울기의 비를 한 게 결국 극한값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얘가 넣어봤는데 0분의 0꼴이 되면요. 그럼 또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얘가 우리가 미분할 때 주로 막 풀고 있으면 야씨 빨리 미분 때려 그러거든. 예. 많이 때리니까 병원에 가는 거야. 얘가. 그래서 각각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밑에 거 미분하고 위에 거 미분하고 해가지고 값을 0분의 0꼴이 안 되면 집어넣으시면 이제 그게 그 로프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미트 보이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로프탈 정리. 그럼 이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볼까? 0분의 0꼴이야, 그치? 0분의 0꼴이고 얘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해다 0 집어넣으면은 얘는 g'x 0 집어넣으면 이제 g'0이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g'0도 되는 거고 요거는 요거 미분하면은 2x 빼기 1분의 g'또 0이지.
0 자극이나 0이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똑같. g는 방 연속이라서 그냥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을 바로바로 쓰면 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g 프라임 0이지. 근데 얘랑 얘랑 값이 똑같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gx가 이때도 0이고 이때도 0이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고 중분을 갖는 거. 그럼 1에서도 마찬가지겠지? 1에서도 뭐 크다 작다 나눠가지고 하면 똑같잖아. 그래서 1에서도 마찬가지니까 1도 중분을 갖는 거야. 그래서 7번이 최고참 계수는 1이라고 알려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x제곱 x-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갖는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서술형을 쓸 때는 요렇게까지만 그냥 써놓고 답내. 이거 다 막 정리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써놓고 답내. 로피탈 쓴 거는 만약에 쓰지 말라고 하면 안 보여주면 되는데 뭐 외국이니까 외국 원서로 쓸 거니까 뭐 쓰지 말라고 그런 말 안 하겠는데 일반고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거든. 그냥 써도 해. 그러면 나중에 적분이랑 하여튼 리미트 보이는 족족 다 쓸 수 있어. 굉장히 많은 데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7번이고요. 8번은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9번은 그냥 개념이라서 살짝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그 식으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념 설명하려고 하나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직관을 그러니까 극한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면 양수 a가 0에 하나씩 가까이 다가갈 때 이 2차원 형식의 두 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물론 이제 근해 공식 이용해서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양수라고 했고 b가 음수라고 했고 c가 양수라고 했어. 근데 이제 다항식에서 어차피 다항 함수를 먼저 할 거니까 개수의 의미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항 함수에서 여기에서 개수의 의미를 보면 자, 맨 처음에 1차 함수 배웠잖아요. 1차 함수. 그래서 이제 얘가 fx를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얘는 뭐라고 맨 처음에 배웠어? 함수값이지. y절편이 y절편. y절편이라는 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1차 함수 배울 때 얘는 뭐라고 배웠어? 기울기라고 배웠지. 기울기. 그래서 얘를 양변을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0에서 기울기라고 해도 괜찮지. 뭐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뭐 걸그룹 같은 거야. 맨 처음에 얘는 춤을 맡고 얘는 노래를 맡았어. 근데 이제 막 잘 되고 잘 안 됐으니까 누군가 뭐 한 명을 또 영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입을 해도 얘는 항상 y절편을 맞는 거야. 얘는 항상 춤을 맞는 거고 양변을 한번 이렇게 미분하시면 2ax 더하기 b니까 얘는 항상 기울기를 맡고 있는 거야. 멤버를 한 명 더 영입을 해도.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온 애는 뭔가 다른 역할을 또 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랩을 맡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수가 높아진다고 해도 각 개수들이 맡고 있는 역할은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쓰면 fx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f0 f'0의 x f'0의 x제곱 3'0의 x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함수를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저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요거 2차항이지. 2차항은 2차 함수 배울 때 어떻게 했어? 아래로 블록이면 양수고 위로 블록이면 음수다.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가서 토프라임 가지고 토프라임이 양이면 아래로 블록이고 토프라임이 음이면 위로 블록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연관을 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럼 그 다음엔 3', 4'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나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의미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 C가 뭐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Y 절편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다,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요 B가 뭐였어? 음수잖아, 음수.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은 게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서는 접선을 그은 게 양수니까 요 그림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A, B, C, F가 여기서 0에서 이렇게 접선 그어보면 이게 이 B의 부호라고 1차항의 계속. 이렇게 생긴 거래. 이렇게 생긴 거를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면 A를 0으로 보냈대.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야, 이해. 그리고 얘는 원래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얘를 A를 0으로 보내면 얘가 BX 더하기 C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럼 이제 BX 더하기 C는 이제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가 0,C 지나고 근이 뭐예요? B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모양이 요 근이 알파 베타였는데 0으로 가면 이 모양이 됐네. 그치? 그러면 요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이 점은 안 움직이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데 잡아내리면 돼. 이렇게. 그럼 잡아내리는 게 저 위에 있으니까 어디 끄트머리를 잡으러 막 이렇게 가려면 얘가 어디로 가요? 얘가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일로 갑니다. 그래서 기하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게 우리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얘는 B분의 Y는 1인데 이쪽도 뭔가 필요하잖아, 절편의 방정식을 쓰려면. 근데 얘가 뭐가 돼야지 이 모양에서 이게 우리가 Y는 B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이 A가 저기로 가야 된대. 저기로 가면 이제 저기로 가면 여기가 굉장히 작아지잖아, 저 뒤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절편이.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한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저쪽으로 잡아 끌려고 하면 얘는 무한대로 가서 표현을 못하는 거고 얘가 요 마이너스 B분의 C로 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수식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됐지. 그래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는 0분의 0꼴은 로피탈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항함수 나오면 0으로 가는 요소를 없애주려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착착 약분돼서 0으로 안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로피탈도 저기를 이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0으로 가는 요소를 날려주는 거예요. 얘도 차수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차수를 낮춰줘서 0으로 가는 애들을 점점 없애게 만들어가지고 B를 구하는 거라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나중에 이제 무한대극한 가시면 그래서 저기 이제 미적분까지가 이제 붙여서 극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극한의 형태에 따라서 쭉 나눠볼 건데 수열의 극한은 안 들어가니까 자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요거에서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면 이 형태가 0분의 0꼴이라서 우리 다항함수에서 쓰는 게 인수분해고요. 이거랑 다항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하니까 로피탈 정리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x가 a로 갈 때 이 형태가 뭐 1의 무한대승꼴의 형태 이러면 나중에 미적에서는 2의 정의를 쓰는 거고 자연로계 및 2의 정의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x가 a로 갈 때 얘가 다시 또 fx분의 gx가 얘가 이제 초월함수야. 초월함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수나 로그 같은 걸 이제 초월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리수를 구별을 한 거야. 이런 애들은 대수적인 무리수라고 해요. 그 방정식 풀 때 나오는 애들이라서 이런 애들은 초월적 무리수라고 해요. 우리 삼각함수는 파이 쓰는 거고 지수로그 함수는 ln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여기는 초월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근사식을 쓰거나 로피탈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쓰니까 얘가 여기랑 여기에서 두 군데서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리미트만 보이면 써도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극한값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다른 그게 없네. 이쪽은 계산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나마 뭐 내용이 있을 만한 거 뭐 이런 거를 몇 개만 보니까 여기는 그냥 몇 개 잡아서 그래서 최근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넣었어. 좀 아니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거나 그래서 그 중에 저기 20번 하나 해보시고 24번 27번 여기서는 20번, 24번, 27번 이렇게 이제 세 개만 한번 해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먼저 생각해보고 이거 설명하고 내 예산은 원래 한 번 수업에 수단은 한 개씩 빡빡 끝내는 거였는데 좀 힘들라나? 그러면? 니네 7번인가 8번인가 밖에 수업을 못해서 이게